안녕하세요. 오늘은 다육이 깍지벌레 흔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습도가 높아서 이 깍지벌레가 생기기에는 아주 좀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, 일주일 만에 와서 전체적으로 둘러본 결과 깍지벌레 흔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. 지금 아이보리 같은 경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 부분, 잎 끝부분에 검은색 똥들이 이렇게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럴 때는 그냥 닦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, 그냥 새똥이나 아니면 벌레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닦아주시는 분이 있는데, 이 흔적을 기점으로 해서 잎 사이사이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왜 그러냐면 깍지벌레 흔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. 검은 똥 사이사이를 확인하시면 하얀색 솜털처럼 이렇게 뭉개진 그런 하얀색 그런 벌레들이 있는데요. 그게 바로 손깍지벌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, 이 박멸을 할 때는 이 좀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그 안쪽으로 해가지고 그 솜털을 다 끄집어내면 좋은데, 입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그게 좀 쉽지 않습니다. 이 다육이 잎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상처가 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,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, 전체적으로 하엽이 있는 부분은 하엽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. 그 하엽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그 하엽 주변으로 해가지고 알을 까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, 그냥 두면 그 하엽에 붙어있던 손깍지 알들이 부화되면서 전체적으로 퍼질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, 꼭 약을 치기 전에는 그 하엽을 다 제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런 다음에 약물을 희석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뿌려주는데, 이게 한 번에 듣지 않습니다. 한 번에 들으면 좋은데, 지금처럼 여름일 경우는 총 3회를 쳐주기가 참 부담스럽지만 약을 쳐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, 그게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집게 같은 걸로 해서 다 잡아준 다음에 약을 쳐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, 3회 정도를 쳐줘야지만 이게 완전 박멸을 할 수 있는데, 그 과정이 좀 힘든 분들은 3일 간격으로 한 2번 정도는 쳐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다육이 깍지벌레가 생기면 이 전체적으로 잎이 못 나집니다. 못 나지면서 하엽이 이렇게 지기 시작하면서 통통함이 좀 덜해지기 시작하는데요. 여름철 같은 경우는 더 물을 주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다육이가 영양분을 빨아들여 가면 그 상태는 더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이 깍지벌레가 생기는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이 염자가 가장 먼저 깍지벌레가 보여서 집게로 이렇게 잡아주긴 했는데, 약을 그때 쳐주었어야 하는데, 이 여름인 관계로 염자가 또 여름에 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집게로 잡아줬던 부분이 아마 그 옆에 있는 아이보리한테 이렇게 옮겨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. 지금 염자 같은 경우도 하엽이 많이 져서 이렇게 사이사이를 확인한 결과 손깍지벌레가 자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이 염자 이 사이사이를 잘 보시면 염자도 이렇게 하얀색 벌레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데요. 이렇게 이 깍지벌레가 생겼으면 그 주위에서 이게 분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대로 두면 그 옆에 있는 다육이한테 옮겨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, 한 일주일 정도는 따로 분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원 위치로 해주는 게 좋고요. 약을 쳐줄 때, 여름에 약 쳐주는 게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. 그 약을 쳐주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도 절대 이 직광에 내놓기보다는 방근해서 이렇게 두고, 요즘은 대부분 이제 차광막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없는데, 가끔은 이 해를 보여주기 위해서 차광막, 특히 장마철에 가장 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, 흐렸다가 이 해가 나면 그 해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차광막을 걷는 분들이 있는데, 그 걷는 순간에 이 잘못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